안녕하십니까. 마산대학교 물리치료과 D1조 발표자 정지윤입니다. 우선 발표하기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발표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법의 수출기한 기법과 결합한 강화 기법 적용이 뒤넙다리근 유연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이 오랜 시간을 앉아서 지내다 보니까 뒤넙다리근의 단축, 유연성 감소, 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연성은 인체 정렬 유지, 운동 기능의 발달과 촉진, 일상생활과 레저 활동 중 부상 예방에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뒤넙다리근의 유연성 감소 시에는 부상과 근육 단축, 관절 가동 범위 감소, 자세 불균형을 유발하고 일상생활 활동과 근뼈대개 기능이 감소됩니다. 그 다음 연구 목적입니다. 여러 논문들에서 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법 중 수축이완 기법과 공간적 과중의 동안 강화를 적용한 사례의 효과를 알아본 연구는 드문편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TNF의 CI 기법과 강화 기법 중 공간적 과중의 적용 유무에 따른 중재 전과 후를 비교하고 뒤넙다리근의 유연성이 근육 성질 변화와 관절 가동 범위 증진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구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흐름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구 대상자는 경남 소재 M대학교 재학생 중 뒤넙다리근이 단축된 여자 30명을 대상으로 수동 뻗은 다리 올림 검사, Y 밸런스 테스트, 기능적 팔 뻗기 검사를 사전 사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사전 검사를 통해 선정한 대상자들을 승하 무작위 배정하여 CR 기법과 강화를 적용한 실험군, CR 기법만 적용한 대조군으로 15명씩 나누어 줍니다. 연구 대상자는 앞에서 소개한 것과 같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측정 방법 중 하나의 수동 뻗은 다리 올림 검사입니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검사자의 한 손은 대상자의 발 뒤꿈치를 잡고 다른 한 손은 니 플렉션 방지를 위해 니 익스텐션 시켜줍니다. 다리를 들어 올린 후 검사자는 고니오메터를 사용하여 어느 각도에서 ROM 제한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엉덩 관절 굽힘 각도가 80도 이상이면 정상, 이하이면 단축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측정 방법은 Y 밸런스 테스트입니다. Y 밸런스 테스트는 필수적인 요소만으로 구성된 평가 도구입니다. 너비 1.5인치 테이프를 이용하여 앞쪽 방향 선 기준 135도 지점에 D 안쪽과 D 바깥쪽 방향으로 선을 표시해주고 대상자는 시작 지점에 서서 다리를 최대한 멀리 뻗어 그 거리를 센티미터로 측정합니다. 앞쪽 방향은 시작 지점에서 엄지발가락이 놓인 지점까지를 측정하고 뒤쪽 방향은 시작 지점에서 발 뒤꿈치가 놓인 지점까지를 측정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적 팔 뻗기 검사입니다. 편안하게 선 자세에서 바닥면을 유지하면서 팔을 90도 굽힘한 후 앞쪽으로 뻗어 최대한 닿을 수 있는 거리에서 중지 끝을 측정해줍니다. 학습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2번의 연습 후 측정하도록 하였고 3번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습니다. 사전 검사 후 실시한 중재 방법입니다. 실험군과 대조군 둘 다 중재 시작 자세는 PNF의 CR 기법 중 직접적 기법인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머리 밑에 베개를 두고 머리와 몸통, 골반을 정렬되게 해줍니다. 정렬 후 CR 기법과 강화를 적용하는 실험군은 바닥에 닿는 다리를 힙 플렉션, 어덕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니 플렉션, 앵클 부지 플렉션, 인버전을 시켜줍니다. 강화 기법을 이해 치료사는 대상자의 발등에 세라밴드를 이용하여 공간적 과중을 적용합니다. 반대 다리는 힙 익스텐션, 어덕션, 인터널 로테이션, 니 익스텐션, 앵클 플란터 플렉션, 에버전을 시켜줍니다. 자세 유지는 30초간 유지를 1회로 하여 3회 실시하고 주 3회 3주간 실시합니다. CR 기법만 적용하는 대조군의 경우에는 실험군과 같은 자세에서 바닥에 닿는 다리의 발등에 공간적 과중 없이 유지하며 유지 시간과 실시 횟수도 같게 합니다. 그 다음 통계 분석 방법입니다. 본 연구는 윈도우용 SPSS 버전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유의 수준 알파는 0.0으로 하였습니다. 정규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서피로 윌키 검정을 실시하였고 집단 간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X제곱 검정과 독립 T 검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각 집단별 치료 전 후의 뒤넙다리근의 유연성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짝비교 T 검정을 각각 실시하였고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 T 검정으로 비교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군의 중재 전후 SLR, FRT, YBT 변화량을 비교한 결과 중재 전에 비해 중재 후에 SLR, FRT, YBT 값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습니다. 대조군의 중재 전후 SLR, FRT, YBT 변화량을 비교한 결과는 중재 전에 비해 중재 후에 SLR, FRT 값은 유의하게 증가되었지만 YBT 값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험군, 대조군 두 그룹 간의 중재 전후 차이값을 구한 후 그룹 간 평균을 비교한 결과는 대조군은 실험군에 비해 SLR 각도가 유의하게 증가되었지만 두 그룹 간 FRT, YBT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결과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고찰입니다. 긴 업다리근의 유연성 변화 및 동적 균형 능력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3주간 SLR, YBT, FRT 측정 후 실험군, 대조군 그룹 간의 중재 전후 변화량 비교를 시행한 결과 실험군은 중재 전에 비해 SLR, YBT, FRT 값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두 그룹 모두 SLR에서 80도 이상을 보였습니다. CR 기법과 강화 기법을 결합한 중재뿐만 아니라 CR 기법만 적용한 중재 모두가 긴 업다리근 유연성 증가에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수축이완, 신장이완, 작용근 수축이완을 적용한 결과 작용근 수축이완이 웅덩 관절 가동 범위에 가장 효과적이라 보고되었고 본 연구 결과 역시 선행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단축된 긴 업다리근은 정상적인 신체 정렬을 파괴하여 정적, 동적 균형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따라서 저희는 중재 전후 긴 업다리근의 유연성 변화에 따른 동적 균형 능력의 변화를 규명하였습니다. 대조군은 중재 전에 비해 중재 후에 FRT 값이 유의하게 증가되었고 FRT 값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YBT는 하지의 근력, 유연성, 고유 수용성 감각을 측정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됩니다. 최근 임상에서 간접 치료를 적용하는 것이 교차훈련이라는 개념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교차훈련이란 손상받지 않은 측의 훈련을 시행하면 손상받은 측의 기능에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실험군과 비교하여 봤을 때 실험군에서 고유 수용성 신경근 촉진법의 강화기법 적용으로 인한 반대측 하지의 근력 강화와 방산을 통한 골반 및 하부 몸통 안정화가 발생되어 전체적인 YBT 결과가 대조군에 비해 향상되었습니다. 그룹 간 중재 전후 대조군이 실험군보다 SLR 각도는 더 크게 증가됨을 보였으며 실제 XLR 각도 개선만을 위해서는 CR 기법만 적용한 중재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동적 균형 YBT, FRT에서는 두 그룹 간 차이가 없었지만 실험군의 전후 YBT 결과를 고려할 때 동적 균형 향상을 위해서 강화 기법을 포함하는 적용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중재 결과 실험군의 중재 전후 SLR, YBT, FRT 값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대조군의 중재 전후는 SLR, FRT 값은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나 YBT 값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두 그룹 간 비교에서는 CR 기법만 적용한 대조군이 실험군보다 SLR 각도가 유의하게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CR 기법의 단기간 적용이 SLR 각도 증가 측면에서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BT, FRT 결과를 고려할 때 CR 기법과 강화 기법을 결합한 중재를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CR 기법과 강화 기법을 결합한 중재가 긴 업다리근의 유연성 감소뿐만 아니라 동적 균형 능력이 떨어지는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실험 결과에 대한 표는 테이블 1부터 4까지 참고문헌 뒤쪽에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